조용히 후황 끄니까. 근데 오빠 후황이 사투리지? 후드가 맞는 말이잖아. 나 후황이란 말을 시집 와가지고 처음 알았잖아? 이게 아마 사투리거나 일본말이거나. 약간 후드가 영어잖아. 그거를 일본 애들이 후황이라고 발음한 거를. 그래서 그런 거 같아. 그거 생강이야? 오, 뭔가 고급져 보여. 그럼 나는 샤브샤브 소스를 만들어 보겠어. 이게 뭐냐면 청귤청 담글 때 밑에 깔려있던 과즙이랑 설탕 섞인 액입니다. 설탕이 다 안 녹았다. 설탕 너무 많이 넣어서 안 녹나? 위에 것만 떠. 청귤즙도 좀 넣을 거야. 이건 쯔유. 이거는 몽고 간장. 이건 애플 사이다 비네거. 됐어. 중요한 참기름을 빼먹었어. 저희 집은 오리를 되게 자주 먹어서 한 번에 이렇게 로스로 된 거를 사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샤브샤브 지금 해 먹을 거고, 이거는 지금 남편이 불고기 양념을 해줬어요. 나중에 다음 식사 때 먹을 겁니다. 키핑. 그리고 아까 구도가 좀 이상하게 찍힌 것 같아. 이거는 청귤로 만든, 청귤이 들어간 청귤 간장 소스. 오늘은 제주 막걸리. 뚜껑이 초록색인 건 국산 쌀을 쓰고요. 하얀색인 거는 외국산 쌀을 쓴대요. 그래서 지금 저는 초록색 뚜껑을 샀습니다. 오늘은 흔들어서 먹겠습니다. 바로 따면 폭파할 수 있기 때문에 꾹꾹이를 해줘야 돼. 이러면 폭파 안 해. 받으시오. 이거예요? 응. 네. 탁주가. 치사랑. 아니야, 고마워. 짠짠짠. 약간 이렇게 펼쳐놓더라고, 샤브샤브 집 가면. 우리 오리로는 샤브샤브 처음 해보는 것 같아. 아구로 한번 해먹었고. 대파도 넣어주세요. 예쁘지? 예쁘다. 너무 푹 익으면 질기겠지? 금방 익네. 색깔이 금방 변하네. 이게 샤브샤브용 고기가 아니어서 좀 두꺼운 편입니다. 소스 완전 상큼하지? 야채만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 이거는 쑥갓. 쑥갓이 향이 너무 좋아. 포샤 쇼리랑 물보라 가디건 F5를 다 하고 결국에 캐스톤을 못 참고 해버렸습니다. 캐스톤은 언제나 짜릿하죠. 이거는 찹쌀 안 넣고 그냥 맵쌀로만 지은 거지? 초밥용 밥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남편이 미리 만들어둔 초대리입니다. 식초가 메인인 초밥용 밥을 만들기 위한 식초물이라고 보면 돼요. 우와. 진짜 초밥집 온 것 같아. 하루 동안 숙성한 고등어 초회입니다. 물기를 닦아주고 있어요. 이거 고등어 횟감용 5마리에 얼마였어? 2만원. 이제 뼈를 제거한대요. 서귀포항에서 고등어를 통으로 된 걸 사다가 필렛을 해서 초절임을 하고 숙성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잔뼈들을 저렇게 잔가시들을 집게로 하나하나 다 발라줍니다. 생각보다 고등어에 뼈가 진짜 많아요. 장인정신인데.
저는 고등어에는 비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얇은 막으로 된 비닐이 있더라고요. 저거를 제거를 안 하면 비린내가 난대요. 저희는 고등어 구워 먹을 때도 남편이 저렇게 비닐을 다 제거하고 나서 구워주거든요. 그러면 진짜 비린내가 안 나요. 오, 완전 잘 된다. 지금 이게 카메라에 풀벌레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엄청 나요. 와사비를 가운데 깔아줬고 와사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저희는 와사비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생강 다진 거를 물기를 쫙 빼낸 거예요. 아니야? 생강 그냥 가른 거야? 물기 안 뺐어? 물기를 왜 빼? 그래. 사실 저보다 남편이 다 요리를 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니야, 오빠한테 한 번씩 확인하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갈비 들어갑니다. 아까 샤리 만들어놨던 거예요. 너무 예쁜데? 벌써 예쁜데? 와! 불 붙었다! 지금은 회를 뜨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안에 너무 예쁜 색이다. 벌써 군침 돌아. 맛있겠다. 서울 살 때는 남편이 거기가 무슨 시장이지? 노량진. 노량진에서 고등어를 사와가지고 이거 한번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주에서 사가지고 해준 게 훨씬 맛있었어요. 이거는 그때 받았던, 저희가 땄던 청귤입니다. 예쁘다. 고등어 초밥은 약간 기름지기 때문에, 고등어 회는 기름지기 때문에 생강이랑 먹으면 진짜 잘 어울려요. 이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우리 엄마랑 되게 좋아하실 맛인데. 놀러오면 해드릴게요. 저희 집에 떨어지면 안 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이 생와사비예요. 아까 만든 건 봉초밥이고 이번에 만드는 건 그냥 초밥이에요. 와사비 엄청 많아. 깨끗이 씻은 청귤 껍질을 올려주는 거예요. 청귤 제스트. 겨울 되면 이거 유자로 해도 맛있어요. 와, 진짜 오마카세에서 나오는 것 같아.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고등어 세트예요. 여기 사시미 고등어 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고등어 봉초밥, 그리고 이거는 고등어 회, 남편이 예전에 만들어준 오이랑 무피클, 그리고 이거는 아침에 제가 자고 있을 때 남편이 끓여준 딱새우 국입니다. 딱새우 묵국. 그리고 하이볼. 와, 진짜 화려하다. 고생했어요.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자, 먹어봅시다. 오빠는 회부터 먹고 저는 국부터 먹을게요. 맛있어. 깔끔하다. 새우 맛도 나고 무 맛도 나고. 와사비 얹어야 되지? 조금만. 이거 봐요. 미쳤어요. 와우. 고등어를 간장에 담그니까, 찍으니까 간장이 탁 기름이 둥둥 떠. 진짜 맛있다. 저는 활고등어회보다 이렇게 심해한 거, 초절임한 고등어를 훨씬 좋아해요. 식감이 완전 달라지고 맛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야. 이렇게 다음은 초밥을 먹어볼게요. 와, 기름 올라온 것 봐. 뽀얗게. 이거를
초밥 먹을 때 팁은 초밥을 직접 찍지 말고 이렇게 무절임이나 생강절임에다가 간장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초밥에 묻혀주면 더 편하더라고요. 초밥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하나도 안 돼요. 어느새 트위그를 벌써 소매 분리를 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내새끼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긴 한데 지금 따로 스팀을 주지 않은 상태여서 좀 지금 울퉁불퉁해요. 근데 스팀을 주거나 세탁을 하면은 이 울퉁불퉁한 거는 펴질 거여서 저는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완연한 가을 컬러예요. 트위그가 원래는 2.75mm 바늘로 게이지가 30호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3mm 바늘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왜냐면 지금 제가 쓰는 실이 푸빌이에요. 솜솜뜨기 푸빌 2합을 가지고 지금 2가지 컬러로 뜨고 있는데 2가지 다 푸빌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2합이에요. 2합으로 뜨고 있는데 하나는 시나몬 브라운이었고 정확한 이름이 시나몬 브라운인지 혹시나 틀리면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는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아무튼 원작은 2.75인데 저는 왜 3mm로 뜨냐면 제가 바로 이전에 떴던 옷이 코코 베스트거든요. 바나님의 코코 베스트인데 그게 여러 가지 솜솜뜨기의 실을 섞어서 쓰긴 했는데 가장 메인이 되는 배경 컬러가 푸빌이었어요. 지금 아이보리 컬러. 그거를 뜨고 그거 게이지를 냈을 때 세탁 전이 30호였고 세탁 후가 31호였거든요. 3mm 바늘을 사용을 했을 때. 그래서 이번에도 3mm 바늘을 사용을 하면 한 게이지가 원작처럼 30호 정도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3mm를 쓰고 있습니다. 트위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원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냥 다 도안에서 나오는 코스대로 뜨고 있고요. 생각보다 레글런 길이가 되게 길어지기는 했어요. 여기 레글런 길이가. 근데 이거 좀 박시하게 입고 싶어서 크게 나오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콘사여가지고 이게 좀 길더라도 세탁을 하고 나면은 콘사는 확실히 세로로 수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축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트위그는 이렇게 요거 경사뜨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경사뜨기가 있어서 여기 뒷목이랑 앞목에 단차가 있거든요. 단차가 이거 없으면 특히나 이렇게 요크 스웨터가 단차가 없으면 입기가 진짜 힘들어요. 입었을 때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배경 여기 브라운 컬러가 여기는 긴데 뒤쪽은 긴데 앞쪽은 메리아스 구간이 되게 짧죠. 이게 단차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원작에서는 웹앤턴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그 방식은 좀 티가 나가지고 턴한 부분이 제가 원래 그게 아마 일본식 경사뜨기 방법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방법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독일식 경사뜨기 점원 숄로우를 사용을 했고 점원 숄로우를 하나 웹앤턴을 하나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점원 숄로우가 턴한 부분 티가 덜 나요. 지금 이런 데 쪽이 턴을 한 건데 별로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저는 점원 숄로우를 다 하는 편입니다. 지금 저희 최애 구간은 여기예요. 여기 패턴이 예뻐요. 약간 나뭇잎 같은 느낌? 여기 위에도 나뭇잎이 있는데 이건 약간 나뭇잎이 크로스된? 너무 마음에 든다. 이것도 마음에 들고. 그러면 열심히 떠서 몸통을 다 떠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게 생각보다 뜨면서 너무 커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 메리아스 있는 구간마다 한 단씩 다 뺐어요. 그냥 코늘림 없이 메리아스만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중간중간. 여기 이렇게 사이사이 브라운 색깔 보이는 곳 있죠. 여기를 약간 한 단씩 빼서 1, 2, 3, 4, 5, 6, 7 원작보다 한 지금 7, 8단이 훨씬 덜 떠줬어요. 저는 또 옆으로 박시한 건 좋은데 너무 길이가 긴 거는 또 옆으로도 크고 길이도 길면은 너무 아빠 옷 입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길이는 좀 짧게 하고 싶어서 단을 좀 줄였습니다. 무늬 구간은 줄이기가 힘드니까 저 사이사이 단차를 좀 줄였어요.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맛있는 고등어 회를 저희 둘만 먹기 아쉬워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식초에 숙성을 한 이틀을 더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번에 먹었을 때보다 더 맛있을 거예요. 오늘도 가시를 바르고 있는 권 셰프. 방금 전에 다지던 거는 저번 봉초밥보다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남편이 만들어 놓은 피클이랑 생강이랑 파랑 다져놨어요. 고등어 봉초밥 안에 넣었는데요. 이건 다시마에 숙성한 광어회입니다. 광어 맞지? 응. 엔가와. 엔가와 맞지? 광어 지느러미살. 저게 진짜 맛있어. 칼집을 내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근육이 어, 한쪽 방향으로 있어서 어, 끊어줘야 씹히고 편하고 맛있지. 어허. 근육이 한쪽 방향으로 있어서 끊어줘야 먹기 편하고 좋대요. 약간 통역사 같아. 이건 초당 옥수수랑 단호박 스프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었어. 설탕, 소금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소금 살짝. 소금 살짝. 초당 옥수수가 워낙 달아가지고. 예쁘다. 저번보다 좀 연하게 했지. 맛있어. 초당을 얼려놨었나? 네, 삶아가지고. 오, 맛있겠다. 자, 엔가와 한 점씩. 다시마에 숙성한 거야. 맛있어. 이렇게 묵은지에다가 먹지 않아. 와사비도 비싸고 안 비싸고가 있어? 좋네. 뭐가 다른데? 손질에 따라 모를 수 있어. 유튜브를 위해. 근데 생선이 예쁘게 나오지 않나? 아 무서워. 근데 오빠만 따졌나? 응? 바다에서. 와. 오. 제가 배색할 때 어떻게 배색하는지 궁금하다고 댓글로 여쭤봐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간단하게만 저는 어떤 방식을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전에 피크닉 가디건 테스트 니팅 영상에서도 제가 양손 배색하는 방법 짧게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 영상도 올린 지가 꽤 돼가지고 기억하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셔서 간단하게 찍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튜토리얼처럼 알려드리는 영상은 아니어가지고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2, 7, 2, 4, 6, 7.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색깔의 배색을 할 때는
양손에 실을 잡고 해요. 저는 일단 왼손잡이고 오른손으로 저는 컨티넨탈 방식으로 실을 하나 잡고요. 보통 오른손잡이인 분들은 왼손으로 컨티넨탈 방식을 잡겠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은 컨티넨탈, 왼손은 아메리칸 방식으로 뜹니다. 왼손으로 플리킹을 연습을 해봤었는데 전 죽어도 플리킹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땀 조절도 플리킹으로는 절대 안 돼서 그냥 아메리칸, 한쪽은 컨티넨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원래 배색의 정석으로 따지면은 두 가지 색 중에서 지금 브라운색이랑 아이보리 색 중에서 아이보리 색이 보통은 더 튀게 하고 싶잖아요. 이게 보면 이렇게 코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조금 더 위로 튀어나와야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튀고 싶은 컬러는 컨티넨탈로 잡아야 되고, 그냥 배경색이 되는 거는 아메리칸 방식으로 잡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컨티넨탈이 아메리칸보다 더 빨리 떠지더라고요. 본인이 더 빨리 떠지고 더 편한 방법을 많이 차지하는 코를 잡으면 돼요. 저는 지금 딱 봐도 여기 브라운 컬러가 메인으로 가장 코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익숙하고 빨리 뜨는 방법이 컨티넨탈로 브라운 컬러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코가 적은 아이보리 컬러는 아메리칸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뜨는 속도가 느리니까 이렇게 코가 적은 거는 아메리칸으로 뜨고 있어요. 양손에 실을 잡아주는데 요거 아이보리 실은 계속 잡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것도 이렇게 손에 걸고 해봤었는데 이상하게 왼손은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장력이. 그래서 이렇게 걸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상태로 하고, 여기 배경되는 컨티넨탈 방식 브라운을 이렇게 손가락에 걸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이게 배색 컬러, 이거는 그냥 아메리칸 방식으로 걸고요. 그 다음에 기본 배경 컬러 브라운 색깔은 그냥 이렇게 컨티넨탈로 떠요. 이렇게 뜨면 실이 엉킬 일이 거의 없어요. 실이, 왜냐면 한 손으로 당겨주고 또 반대손으로 반대실을 계속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있으니까 실이 엉킬 일이 거의 없어요. 1, 2, 3, 4, 5 이게 말하면서 뜨다 보니까, 말하면서 도안을 보면서 뜨다 보니까 숫자를 중간중간 세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양손으로 배색을 합니다. 정확하게 배색 방법을 배우고 싶으시면은 양손 배색하는 법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훨씬 더 친절하니까, 저는 뜨개를 알려드리는 컨텐츠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렇게 배색하는데 이렇게 배경색이 많이 코가 차지하는 구간에는 저는 한번 걸러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꽂은 상태로 원래는 브라운색을 떠야 되는데 아이보리로 한번 감았다가요. 아이보리로 감았다가 떠야 되는 브라운을 감고 아이보리를 다시 빼요. 뒤로. 그런 다음에 브라운을 떠줘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코가 걸렸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코 걸린 거. 지금 손톱이 네일을 받으러 가야 돼서 많이 긴데 여기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은 이게 확실히 덜 울더라고요, 브라운 컬러가. 근데 이렇게 걸었으면은 약간 뒤로 이렇게 탕탕 쳐줘야지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걸은 코가 앞에서 봤을 때 색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더 자세하게 써놓은 게 피크닉 가디건 영상이 제가 타임라인도 다 지정해놨을 거예요. 거기 가시면은 조금 더 제가 그나마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치만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기에는 제가 왼손잡이니까 좀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이 방식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뜨게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확실히 무늬 뜨기보다는 배색 뜨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4, 6, 7
아무튼 저는 이어서 계속 들어갈게요. 지금 몸통 바인드오프를 하고 있고요. 몸통은 3코 고무단으로 되어 있고 따로 바인드오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써있진 않아요. 그래서 더퍼쇼 코막음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신축성이 없으니까 신축성 있는 코막음으로 이 더퍼쇼 하는 중간중간 바늘 비우기 얌 오버를 해주는 제니스 서프라이징리 스트레치 바인드 오프 그거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뜨기에서 이렇게 예쁜 사슬 모양이 나와요. 보시면 여기 안뜨기는 이렇게 V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예쁜 사슬 모양이 나오는데 겉뜨기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안 예쁜 가로 줄무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그냥 프루시오를 하고 겉뜨기에서도 안뜨기를 해주면서 중간중간 야노바를 해주는 안뜨기로만 하는 더퍼쇼 코막음을 하려고요. 그대로 쭉 진행을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게 나중에 좀 마음에 걸릴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가 안뜨기 중간중간 야노바를 해서 덮어 씌워준 곳이고 여기는 겉뜨기 중간중간 역방향으로 보통 야노바 하는 바늘 이렇게 바늘 비우기를 이렇게 걸잖아요. 거는 방법을 반대로 걸어서 그 다음에 겉뜨기를 해주고 덮어 씌워 코막음을 하거든요. 이거는 유튜브에 제가 댓글로도 한번 써드릴 건데 댓글이 아니라 여기에 자막으로 써드릴 건데 제니스 서프라이징리 스트레치 바인드 오프예요. 그래서 그냥 제니스 바인드 오프라고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바로 방법이 나오거든요. 코바늘 이용해서 저는 바인드 오프 하고 있고 요거 겉뜨기 시에 있는 요 가로무늬가 꼴보기 싫어서 저는 다 안뜨기를 하면서 막아볼게요. 오늘은 마라탕을 해먹을 거예요. 비비고 한우 사골곰탕으로 마라탕을 해먹을 겁니다. 마라탕 소스는 제주도에 있는 제스코 마트에서 샀어요. 완전 중국 거 같은데 저도 마라탕 소스는 처음 사봐가지고 이건 주군기 마라샹궈 소스래요. 근데 사실 마라샹궈랑 마라탕이랑 같은 소스니까 이걸로 마라탕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100g짜리로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고추기름이랑 이렇게 소스랑 섞여 있어요. 이거를 이미 한번 해 먹었고 이제 제대로 해 먹으려고요. 그전에는 사리곰탕에다가 그냥 저 소스만 넣어가지고 먹었는데도 맛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진짜 마라탕을 해보겠습니다. 500g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구나. 이게 물을 조금 섞어야겠어. 곰탕만 넣으면 너무 진해서 물을 좀 섞어주고요. 약간 냉터라는 느낌으로 냉장고에 있는 소세지랑 어묵이랑 이거는 새로 산 거예요. 약간 건두부 같은 거 사고 싶었는데 그 용량이 너무 커서 이거는 두부포 같은 거? 쌈두부? 이렇게 편으로 만두피처럼 되어 있어요. 두부 면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게 원하는 모양으로 자를 수 있어가지고 원래 당면을 불려놨어야 되는데 불려놓는 걸 깜빡해가지고 당면을 못 넣고 대신에 다른 면을 넣을 거예요.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사봤어요.
뜨거워. 오, 손가락 담갔어. 넣고 그냥 다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꽈리고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버섯, 그리고 이제 소스를 풀 겁니다. 사실 이거 얼마큼 넣어야 정량인지 모르겠어. 오빠 젓가락 좀 낀 거. 그냥 색깔이랑 냄새 보고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연한 것 같아. 냄새 난다. 마라. 아쉬우니까 다 넣어버리고. 불을 줄여야겠어. 용광로 같아. 두부면도 넣고. 우와. 이건 딱새우 얼린 거랑 차돌박이. 떡도 넣고. 그냥 부대찌개처럼 막 다 넣고 끓이면 되는 것 같아. 이게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는 마라탕 파는 곳이 없어요. 있긴 한데 너무 비싸게 팔아가지고 청경채는 필수야. 그지? 1인분이 아닌데 오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국물 맛을 봐야겠어. 좋다. 약간 이거 팽이버섯을 면처럼 먹어야겠어. 국물이 약간 걸쭉해지고 있어. 당면을 못 넣었으니까 이걸 대신 넣으려고요. 쌀국수는 금방 익어가지고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분명 1인분으로 시작했는데 이상하다. 이건 저희 마라탕이고, 이건 남편 거 봉초밥. 고등어가 하나 남아서 남편은 봉초밥을 먹어요. 진짜? 나 브레이크에 딱 걸려가지고 식당 3-4군데 다 페이라고 결국에 맥도날드 왔어요. 여기 맥도날드의 뷰가 짱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띠입니다.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트위그 스웨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햇빛이 좋을 때 카메라를 켜서 영상을 조금 찍었는데 중간에 확인을 해봤더니 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해가 조금 져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준비한 김에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계속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스웨터는 여기 준코 오카모토 작가님의 더 트위그라는 스웨터고요. 저는 레이블리에서 도안을 구매를 했고 이거는 아쉽게도
영어 도안이어가지고 한글 도안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도안을 보면서 떴습니다. 이 친구는 탑다운 스웨터고요. 요크 늘림을 해주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떠주는 디자인의 탑다운 스웨터입니다. 이 친구는 원작은 총 3가지 컬러의 배색을 사용을 했는데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브라운 컬러랑 아이보리 컬러 2가지 컬러만 사용을 해가지고 배색을 했고요. 여러 가지 후기들을 찾아봤는데 저처럼 2가지로만 배색을 하신 분도 많이 계셨고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3가지, 그리고 4가지까지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디자인해가지고 원하시는 컬러로 충분히 도안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컬러를 넣어서 뜨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서술형이랑 차트 도안을 2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뜨는데 서술형 중간중간 이렇게 무늬 뜨는 구간 차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서술형 도안이랑 차트 도안 2가지를 보는 것 중에 한 번은 서술형으로 넘어갔다가 또 다른 페이지로 가서 차트를 봤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도안들이 있는데 이 준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랑 차트를 한 곳에 이렇게 다 같이 담아둬가지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같은 페이지에서 보면서 뜨면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 보시다시피 여기 나무처럼 보이는, 이게 나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무같이 생긴 무늬가 있죠? 이렇게 네모나게 요만한 차트 도안이 있으면은 이거를 한 바퀴 돌 때까지 쭉 반복을 하면서 떠주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무늬가, 그리고 배색이 저는 2가지 컬러긴 한데 혹시나 3가지, 4가지를 하더라도 한 번에 실을 3개를 잡고 뜨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배색을 할 때는 총 실은 2개만 잡고 뜨시면 돼가지고 처음 배색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 도안이 2.75mm가 메인 바늘이고 여기 고무단은 무려 2mm예요. 그래서 바늘이 굉장히 작은데 코스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거는 알려드리고 싶고, 이게 사이즈가 또 원 사이즈인 스웨터입니다. 원 사이즈고 바늘은 2.75mm를 사용을 하고 코스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잡고 뜨는 프로젝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2.75가 아니라 3mm를 잡고 떴어요. 여기 메인은 다 3mm를 사용을 했고요. 고무단 같은 경우에는 저는 3mm 바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실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는 게이지를 내지는 않았는데 이전에 떴던 코코베스트라고 바나님의 코코베스트와 같은 실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바나님의 코코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3mm 바늘을 사용을 했는데 그 3mm 바늘로 위실로 떴을 때 트위그의 원작이랑 게이지가 비슷해가지고 저는 3mm 바늘을 선택을 한 거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실에 따라서 바늘 호수는 조금씩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탑다운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캐스톤 하는 거는 롱테일 캐스톤 마코 잡기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목에 단차가 있는 게 보이죠? 여기가 뒷목이고 여기가 앞목인데 이렇게 단차가 있어요. 즉 이거는 경사뜨기 하는 구간이 있다는 건데 여기 옷에 전체적으로 경사뜨기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목 부분만 경사뜨기가 있어요. 무늬 들어가기 바로 직전만 경사뜨기가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제가 3mm 바늘을 메인으로 잡고 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단색으로 뜨는 것보다 이렇게 배색을 뜨는 구간이 훨씬 더 쫀손이 돼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여기 배색 시작하면서부터 쑥 들어간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다시 뜬다고 하면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여기를 3mm 바늘을 사용을 하면 여기 단색 구간은 3mm 바늘을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한 사이즈 작은 거. 그러면은 조금 손땀이 일정하게 맞아서 이렇게 울퉁불퉁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요.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이 되죠.
이게 또 입었을 때 여기 목선이 좀 뜨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쪽을 풀러가지고 목 부분만 조금 다시 작은 바늘로 뜰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 제가 그 고민을 실제로 이행을 할지는 확실히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를 조금 수정을 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싶었고, 그리고 다음으로 또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여기 경사뜨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레벤턴 방식을 사용을 해서 경사뜨기를 해주는데 저는 레벤턴이 좀 제 손에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레벤턴은 좀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코 여기 턴한 부분이 코가 좀 티가 많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레벤턴 대신에 점원숄로 독일식 경사뜨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떠줬습니다. 제가 캐스톤을 마코 잡기로 했다고 했죠. 여러분, 마코 잡기로 안 하고 저는 이 캐스톤을 그걸로 했어요. 흔들코 잡기. 이탈리안 캐스톤 방식을 했거든요. 제가 마코라고 잘못 얘기했나봐요. 요거는 넥 고무단을 먼저 떠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몸통으로 메리아스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여서 마코 잡기가 아니라 여기 고무단부터 코를 잡고 하는 건데 마코를 잡고 하면은 목이 조금 조이기도 하고 코 자체가 좀 안 예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마코 대신에 여기는 이탈리안 캐스톤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한국말로는 흔들코 잡기라고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방식으로 했고 제가 바인드 오프 하는 거는 덮어 씌워서 코막음을 했는데 이전에 뜨개로그에도 나오긴 할 텐데 혹시나 이거를 뒷부분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코막음 한 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슬 무늬가 옆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사슬 무늬가 옆으로 누워있죠? 이거는 제가 덮어 씌워 코막음을 해서 그래요. 덮어 씌워 코막음을 하면 이렇게 사슬이 옆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고 흔들코 잡기를 하면 이런 무늬가 나옵니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기는 하죠. 근데 이 밑에가 세코 고무단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세코 고무단 마무리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방법은 아직 익히지 못했고 그래서 그냥 덮어 씌워 코막음을 했는데 일반적인 덮어 씌워 코막음이 아니라 중간중간 덮어 씌우기 전에 양오버를 해주는 제니스 바인드 오프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원래 덮어 씌워 코막음 같은 경우에는 겉뜨기는 겉뜨기로 뜨고 덮어 씌우고 안 뜨기는 안 뜨기로 뜨고 덮어 씌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일정하게 사슬 무늬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안 뜨기 겉뜨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여기가 조금 울퉁불퉁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싫어서 그냥 다 안 뜨기를 하면서 덮어 씌워서 중간중간 야무버를 하면서 코막음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소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니스 바인드 오프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도 겉뜨기가 아닌 모든 코를 안 뜨기를 하면서 덮어 씌워서 코막음을 해줬어요. 일정한 일자로 된 사슬이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의 바인드 오프가 되었고요. 이게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제니스 바인드 오프 자체가 신축성이 좋은 바인드 오프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어도 굉장히 수월하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늘어지지도 않아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게 됐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도안이랑 원래 도안에서 변경한 부분 가장 큰 건 바늘 호수를 메인 바늘이 2.75가 아닌 3mm를 사용했다는 거고 그리고 경사뜨기를 레벤턴이 아닌 점원 숄로우를 사용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제가 원래 너무 긴 스웨터를 좋아하지 않아요. 긴 것보다는 좀 기장이 좀 짤뚱한 스웨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늬가 끝나고 중간중간 이렇게 그냥 단색으로 메리아스 무늬를 뜨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단씩 줄여줬어요. 한 단씩만 빼줘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10단이라고 치면 9단만 떴고 여기도 10단이라 치면 9단만 뜨고 그래서 모든 단색 구간을 다 한 단씩을 빼줬습니다. 그래서 뭐 토탈 하면은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뭐 개수 세보면 적어도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단 정도는 짧게 떠줬어요. 10단 정도는 짧게 떠줬고, 그리고 이게 제가 원 사이즈인데 제가 어쨌든 3mm 바늘을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게이지가 그렇게 다르진 않는데 제 생각보다 더 길게 나오는 거예요. 크기도 생각보다 엄청 커졌고, 그래서 여기 솜에 있는 고무단도 원래 떠야 되는 것보다 10단을 적게 떠줬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탑다운 스웨터의 가장 이점인 입어보면서 뜰 수 있는 거. 저도 입어보면서 여기 단수를 조절을 했거든요. 중간중간 입어보면서 콘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세로 수축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하시면서 요거 길이는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중에는 이 무늬 뜨는 구간이 너무 짧아서 요거를 무늬를 중간중간 여기 있는 무늬 중에 뭐 랜덤으로 넣어서 이 무늬를 더 많이 떠주고 고무단을 조금 더 짧게 해주는 방식으로 뜨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도안이라고 생각해요. 어렵지 않은 도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처럼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배색 도안을 뜨기는 했는데도 지금 좀 우는 게 보이시나요? 좀 우글우글한 게? 중간중간 실을 걸어준다고 해서 실을 걸어줬는데도 좀 우는 게 조금 아쉽고, 제가 손땀이 배색 뜨는 게 손땀이 훨씬 더 쫀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쫀쫀한데 이렇게 그냥 단색으로 뜨는 곳은 헐렁손이어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 게이지 차이가 나서 여기 단색 구간이 우글우글해요. 이게 좀 아쉬워요. 이렇게 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이걸 뜰 때 교체형 대바늘, 줄바늘을 사용해서 뜨는데 여기 배색 구간은 조금 큰 사이즈로 뜨시고 여기 단색 구간은 단색 구간이 나올 때마다 바늘 사이즈를 한 사이즈나 반 사이즈 작은 거를 교체를 해가지고 뜨면은 이렇게 우는 게 조금 덜할 거예요. 제가 이전에 떴던 수미님의 바질 스웨터는 이렇게 그냥 기본 단색 구간은 바늘 사이즈를 다 일일이 변경을 해서 떴어요. 바질 스웨터에 대한 애정이 좀 크기도 했고 뜨면서 진짜 이거는 약간 기성복처럼 만들고 싶어라는 마음이 강해가지고 걔는 계속 바늘을 바꾸면서 떴는데 사실 트위그는 그렇게까지 정성을 다하지 않아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호수의 3mm 바늘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좀 울게 나온 게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중간중간 바늘을 계속 바꿔서 뜬다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옷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세탁 매직이 있을 줄 알고 괜찮겠지 하고 그냥 모른 척 했는데 아쉽긴 아쉬워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실을 걸렀던 게 이렇게 중간에 티가 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완전 틀린 거 눈에 보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니까 전 수정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제가 바질 스웨터 예를 들었으니까 바질 스웨터처럼 바늘 호수를 계속 바꿔주면서 떠준 배색 스웨터는 어떤 모습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바질 스웨터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봐도 예쁘다, 그죠? 제가 서랍에 넣어둬가지고 조금 꾸깃꾸깃하긴 한데 이거 배색 많은 분들이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어쨌든 얘기가 산으로 갔네요. 지금 바질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배색 구간은 제가 한 사이즈 큰 바늘을 사용을 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단색으로 뜨는 곳은 한 사이즈 작은 바늘로 계속 바꿔주면서 떴어요. 만약에 이게 1사이즈, 이게 2사이즈, 그냥 임의로 했을 때 1사이즈로 뜨고 2로 뜨고 또 1로 뜨고 2로 뜨고 1로 뜨고 계속 바늘을 엄청 바꿔주면서 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정하죠. 되게 균일하지 않나요? 전혀 울지 않고 여긴 약간 우네. 여기 못 본 척. 딱 봐도 지금 트위그랑 좀 비교를 해봐도 얘는 진짜 좀 기성복 같은 느낌이 좀 나고 얘는 손으로 뜬 게 느낌이 나요. 여기가 좀 우는 게 보이죠? 여기는 전혀 울지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울지 않고 이 바질 스웨터처럼 이렇게 여기 편물 보면은 진짜 하나도 안 울었죠. 이거 너무 예쁘죠?
어쨌든 이 친구처럼 이렇게 일정한 손땀을 만들고 싶으면은 바늘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위브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원 사이즈여가지고 제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슴둘레를 한번 재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요크 스웨터는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가슴둘레가 63, 단면이 63이거든요. 그럼 토탈하면 126. 둘레로는 126cm. 엄청 크죠? 그리고 밑에는 더 커요. 여기 몸통 마무리는 단면이 73. 단면이 73이니까 밑에 둘레는 146이네요. 엄청 큰 완전한 오버핏의 스웨터가 완성이 됐고, 오버핏을 원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오버핏이 나오기는 했어요. 이 친구 바질 스웨터도 약간 풍덩풍덩한 약간 넉넉한 디자인의 옷인데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바질과 트위그의 너비 차이가 이만큼이나 나요. 이것도 제가 되게 널널하게 입는 편이거든요. 바질 스웨터도. 근데 트위그는 훨씬 더 넉넉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큰 것도 오히려 휘뚜루마뚜루 막 둘러 입기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크게 나올 거 알고 떴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도안에 대한 거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실은 이번에 솜솜뜨개에 푸비를 사용을 했고요. 워낙에 많이 쓴 실이어가지고 정보를 외우고 있습니다. 푸빌은 콘사고 솜솜뜨개에서 판매를 하는 실이고요. 이 실은 태즈메니아 울이 70%고 베이비 알파카가 30%인 실이에요. 실 길이는 1합을 했을 때는 100g에 800m고 2합을 했을 때는 100g에 400m인 실이고 저는 이 친구는 2합을 사용을 했어요. 바늘은 3mm를 사용을 했다고 했고 홈페이지에도 2합일 경우에는 권장 바늘이 3mm입니다. 저도 똑같이 사용을 했고요. 이 친구는 1합이 2겹으로 연사가 되어 있는 실이고 저는 2합을 떴으니까 총 4겹의 실을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친구는 기모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베이비 알파카가 30%나 들어가서 이렇게 기모감이 생기는 것 같고 여기 약간 아쉬운 게 기모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한 코씩만 반복되는 곳도 기모감이 올라와서 약간 무늬가 죽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좀 무늬 죽는 게 싫으신 분은 푸빌 말고 코지라고 있어요. 코지는 조금 더 기모감이 푸빌에 비해서는 코지는 조금 더 차분하거든요. 기모감이 그 친구도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데 푸빌보다는 조금 덜해서 근데 코지도 배색뜨기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모감이 저처럼 좋으신 분은 푸빌을 사용하시고 기모감이 조금만 덜했으면 하는 분들은 코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지도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실이거든요. 제가 지금 솜솜뜨개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제가 그냥 공동구매할 때 미리 사놨던 실을 사용을 해서 이번에 후기는 내돈내산입니다. 실은 여기 보이는 이렇게 밝은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 브라운 컬러는 시나몬 브라운이에요. 딱 가을색이죠? 시나몬 브라운. 이게 처음에 감겨있는 콘사보다 세탁을 하면 조금 더 뽀얗게 기모감이 올라오면서 조금 더 색깔이 살짝 한 톤은 아니에요. 한 0.5톤 정도 약간 밝아지는 것 같아요. 예쁘죠? 이 시나몬 브라운이랑 아이보리. 제가 소요량도 그 시작하기 전 콘사의 무게와 끝나고 난 뒤에 콘사의 무게를 또 재놓은 게 있어서 이거 보고 그리고 콘을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콘사가 시나몬 브라운 컬러고요. 아주 약간 비교를 하자면 약간 더 밝아진 것 같긴 한데 제가 아까 반톤 밝다고 했던 말은 취소.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거의 비슷한데 이게 세탁 전이고 이게 세탁 후인데 세탁하고 나서 조금 더 하얀 기모감 있는 털들이 조금 더 올라온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보리 컬러. 제가 총 아이보리랑 시나몬 브라운 몇 그램씩 썼냐면요.
요거 시나몬 브라운 컬러는 306g 사용을 했고 저는 스와치를 뜨지 않았으니까 혹시나 스와치까지 뜨실 분들은 한 310g에서 320g? 뭐 중간에 좀 푸르시오에서 버리는 정도?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넉넉히 한 그냥 400g 정도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0g 사면은 약간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공구했을 때는 총 400g인데 이걸 다 뜨고 지금 이만큼 남은 거거든요. 근데 진짜 애매한 게 306g이 들었으니까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약간 모자라면은 아쉽잖아요. 팔이 짧아질 수가 있고 몸통이 짧아질 수가 있는데 제가 원작보다 거의 10단 정도는 훨씬 줄였다고 했잖아요. 단수를. 근데 단수를 줄이지 않고 원작 그대로 뜨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넉넉하게 400g 사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306g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손땀이나 뭐 이런 게 바늘 호스에 따라서 소요량은 달라질 수 있는 거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브라운 컬러는 브라운이네. 아이보리 컬러는 얘는 87g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100g을 사면 충분히 배색을 하고도 엄청 남는다. 얘는 원래 400g이었는데 이걸로 포샤도 떴고 이 배색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또 이만큼 남아서 다른 옷을 뜨는데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306g, 얘가 87g. 토탈해서 이 옷은 한 400g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버사이즈 핏인데 400g이면은 막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렇게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정도의 무게의 옷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만약에 다시 이거를 좀 수정을 하고 싶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가 우글우글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까지만 좀 풀고 여기를 잘라낸 다음에 여기까지 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작은 바늘로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걸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이게 입었을 때 여기가 약간 봉긋 솟아오르더라고요. 목 주변이. 이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언제 수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나 수정을 한다면 제가 이번 회차는 아닐 거고 중간중간에 수정을 할 때 이거 수정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없습니다. 트위그 스웨터가 아무래도 2.75mm라는 바늘 호스의 부담감과 그리고 이렇게 총 여기 코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소매 분리하기 전에는 코스가 400호가 아마 넘을 거예요. 근데도 너무 예뻐가지고 한 번쯤은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스웨터고요. 은근히 한국 분들도 이거 많이 뜨기는 하셨더라고요. 제가 총 코스가 얼마였는지 한번 소매 분리 전 코스가 몇이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무 무늬부터 소매 분리를 했으니까 500호가 넘어요. 400호가 아니라 소매 분리 전에는 대략 한 550호 정도 되거든요. 완전한 도안이랑 같은 코스는 아니고 이게 거의 한 550호가 돼요. 그래서 이 코스 압박 때문에 약간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예쁜 디자인이어서 올 가을에서 겨울에 한 번쯤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의 옷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해가 져서 더 어두워져서 좀 아쉬움이 남는 영상이지만 다음으로 제가 진짜 간단하게 입은 모습을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빼먹은 게 게이지를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저는 여기 배색 구간은 가로 게이지 10cm에 총 30호가 들어가고요. 세로 게이지는 34호가 들어갔어요. 30호, 34단. 근데 여기 배색을 하지 않은 단색 구간은 아마 코스가 더 적게 나올 거예요. 1, 2, 3, 한번 단색 구간 가로 게이지를 재볼게요. 10cm당. 1, 2, 3, 4 여기 배색 구간은 30호고 배색이 아닌 단색 구간은 29호가 나왔어요. 코스로는 한 코 차인데 이렇게 좀 울어가지고 속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냥 전체적인 게이지는 30코 34단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제가 원작 게이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원작은 2.75mm를 사용했고 실은 스포츠 굵기 실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작은 2.75mm를 사용을 했을 때 30코 32단. 30코 32단이면은 저는 3mm 바늘을 사용했는데도 완전 게이지가 거의 비슷한 거고, 원래 원작의 가슴둘레도 130cm거든요. 근데 저도 120 몇 cm가 나왔어요. 거의 원작이랑 크기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처럼 포빌로 뜨실 분들은 2합으로 3mm를 뜨면 원작이랑 거의 아마 비슷하게 게이지랑 크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손땀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한 건 게이지를 보셔야 되지만 저는 게이지를 내지 않았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무늬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랑 여기 다이아처럼 이렇게 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짜잔 여러분, 입고 왔습니다. 지금은 아직 날씨가 더워가지고 제가 반바지, 니트 반바지에다 입기는 했는데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은 긴 바지에 입으면 굉장히 예쁘게 입을 것 같은 톤이고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어깨 부분이 이렇게 붕 떠요. 여기 목선, 어깨가 아니라 목선이죠. 이게 제 생각에는 숏로를 했던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안 예쁘게 이렇게 무슨 뿔처럼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하기 전에는 제가 못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서울로 출장을 가거든요. 서울에 출장을 가는데 이거를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서울에서 출장을 다녀오면은 요거 수정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죠? 이렇게 엄청 뜨죠? 이것 때문에 이 예쁜 옷을 안 입기는 아쉬우니까 제가 이번 영상은 이 옷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뭐 실 같은 거 소개드리고 뜨개 록으로 했다면 제가 이 옷 말고도 또 망한 뜨개? 이건 망한 뜨개는 아니지만 아쉬운 뜨개지만 어쨌든 수정을 하고 싶은 또 옷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컨텐츠로 한번 찍어볼게요. 무슨 도깨비 뿔도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냥 평면으로 봤을 때는 우글우글한 게 좀 너무 눈에 많이 보였는데 막상 또 이렇게 입으면은 또 전체적으로 핏을 보면 그렇게 우글거리는 게 심하게 눈에 막 밟힐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 가을에 이것만 수정을 한다면 잘 입을 것 같고요. 지금 너무 간략한 착샷이어서 제가 착샷을 꼭 다시 찍고 요거를 수정하는 거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 출장이 조금 기간이 길어서 9월 말까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영상은 한 10월 초쯤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죠? 이거 트위그 스웨터의 포인트. 이렇게 소매 단이 길어요. 소매 고무단이 이렇게 길어요. 빨리 수정하고 싶다. 근데 어차피 지금 이게 베이비 알파카가 들어간 실이어서 엄청 따뜻해요. 보온성이 엄청 높고 그래서 지금 계절에는 절대 못 입어요. 10월 돼야지 입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너무 더워서 오늘 보니까 서울은 31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제주도 27도까지 올라갔고 그 날씨에는 이 옷은 절대 못 입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기간을 두고 수리를 하고 수정을 하고 다시 예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크 디자인이어서 이렇게 팔을 올리면 옷이 좀 올라가요. 요크가 좀 깊기는 하죠. 아, 핏은 마음에 드는데 얼른 수정하고 싶다. 오늘도 긴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